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또 카메라를 오늘 켰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한 교육을 한 6시간 정도 받았어요. 하루 종일 6시간 그냥 컴퓨터 앞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6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다리도 저리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또 저녁 좀 먹고 이제 또 한 유튜브나 또 이메일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버릇이 돼서 제가 잠을 일찍 못 잡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내일 한 3시간 정도만 받으면은 이제 모든 교육은 일단은 끝납니다. 근데 제가 라이센스가 워낙 이렇게 참 사용도 못하면서 제값도 못하면서 그냥 라이센스만 많아요. 왜냐면 부동산도 이제 제가 3개주, 여기 이제 3개주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3개 지역에서 이제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에 또 그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도 따로 다 갖고 있고 또 보험도 3개 지역을 이제 라이센스를 다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 이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이제 보험은 그래도 한 주에서 받으면은 그거를 좀 인정을 해주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많습니다. 이제 최소한도 15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5시간을 하루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걸 또 그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하루에 다 하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한번 찍어도 3번이나 5번, 뭐 6번, 7번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그 왜냐하면 이제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은 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웬만해서 이제 미니멈 3시간인데 뭐 어떨 때는 그 과목이 따로 뭐 1시간 반, 1시간 반 해서 이렇게 합해서 3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반짜리는 이미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 또 1시간 반을 듣기 위해서는 또 가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한 개 주마다 교육을 마치려면은 요새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받아야 되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대면 교육이 없잖아요. 요새는 다 화상 교육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5번, 6번, 7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소비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 24시간을 받아야 돼요. 종합해서. 그럼 하루에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3시간씩 받으려면은 어차피 그 날짜를 정해서 8번의 어포인먼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8번이 계약이 돼 있어야 제가 이제 그 교육을 이제 24시간을 다 마치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받는 거는 이제 오늘 부동산 교육인데 이거는 또 어떤 한 개 주에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5시간이에요. 15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보통 한 과목이 어떨 때 3시간 정도입니까? 그래서 3시간, 보통 3시간 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2과목을 했기 때문에 6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합 3시간씩 나눠서 지금 이제 4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빨리 끝내려고 내일 또 스케줄이 이렇게 보니까 오픈되어 있길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받으면은 이제 15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컴퓨터 앞에 뭐 지금 저의 그 아주 가까운 구독자 되시는 분은 제가 몇 번 교육받은 거를 다 아시죠? 왜냐면 내가 쇼 프로그램에 뭐 몇 번째다 하고 이제 제가 4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간 게 4번째 한 것이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5번째 이제 또 이 한 개 주에 그게 한 개 주예요. 그냥 한 개 주. 보통 한 주마다 다 15, 16시간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개 주. 요게 이제 또 2년 텀으로 해서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15시간을 채우는 한 개 주 거는 또 일단 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는 또 어떤 몇 달 동안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시간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라이센스 받느라고 또 시험 공부해. 어느 주에 시험 끝나고 이제 또 그것도 또 받고 난 다음에 또 딴 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공부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3기주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보험까지 아마 시험을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고로 7개까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으니까 7종류의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보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험도 뭐 보험 면허하고 하나 그게 아니에요. 다 거의 건강, 생명, 우리 동포들이 항상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다 따로따로 들어야 되고 다 그 따로따로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다 거의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하는 것이 다 종목별로 그렇게 해서 패스가 돼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뭐 보통 한 2시간, 3시간 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 내가 보험 라이센스를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에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보통 건강보험하고 생명보험을 하기 위한 그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서 3시간을 이제 시험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주는 2시간 보는 데도 있고 2시간 반 보는 데도 있고 뭐 시간은 주마다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파이널을 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궁금하죠. 합격이냐, 패스냐, 불합격이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화면에서 이제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패스했는데 너 건강보험은 패스 못했다. 또 생명보험 중에서도 법은 패스했는데 또 이론은 패스를 못했다. 하여튼 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설명을 다 해드려 봐야 뭐 이렇게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어차피 거의 그냥 쉽게 말해서 90%, 80%, 90%는 다 그 보험에 그 패스하는 과목이나 그 성적이 다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갔는데 하나는 패스하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시험을 뭐 예를 들어 3시간인가 2시간 봤어.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생명보험에서 이론은 패스했는데 또 법은 또 패스 못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속상하죠. 또 와야 되니까.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패스를 하고 나면 한 번에 패스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책은 덮어도 되죠.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보고 왔는데 하나는 패스를 못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책상머리에 나 또 어쨌든 방구석에 앉아서 또 책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제 저 때는 거의 다 이제 뭐 책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뭐 지금은 뭐 컴퓨터로도 공부하고 뭐 하지만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그 컴퓨터가 이런 보통 서민들에게는 일상화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다 매뉴얼 책으로 했어요. 다 가서 손으로 지금은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컴퓨터로 시험을 보지만 옛날에는 직접 시험지 받아서 거기서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젊은이들은 자꾸 좋아진다고 하죠. 왜? 자꾸 무슨 신문화가 나오고 신전자기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간편해지고 막 그렇게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자꾸 문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는 그럴수록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어떨 때는 희소식이고 반갑고 좋다고 난리를 치지만 나이 많은 시니어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수록 지금도 제대로 우리가 그걸 컨트롤 못 하는데 자꾸 더 발달된 그런 전자기기가 나오고 모든 게 나오면 우린 점점 더 못하죠. 점점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꾸 더 자식들이나 그 좀 아는 사람들한테 더 신세를 져야 되고 아쉬운 소리 자꾸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버릇이 돼서 몸에 배서
안 해요. 귀찮다고만 생각하고,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할 수 있어요. 왜? 저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가 똑같잖아요. 더 많기도 하고, 뭐 저보다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젊은 애들에 비하면은 저는 굉장히 나이가 먹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저는 합니다. 왜? 제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적으로 지기 싫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지기 싫고 부탁하기 싫고 도움 청하기가 싫기 때문에 내가 해야죠.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직업이 자꾸 회사도 그래요. 처음에 제가 보험회사 들어갔을 때 컴퓨터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바로 한 1년인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컴퓨터가 한 대씩 다 그냥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컴퓨터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배우고 회사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데 가서 트레이닝 다 받고 그러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금세 가르쳐 주면은 이제 금세 왜 원래 뭐 다른 뭐 전화기라든가 딴 것으로 인해서 컴퓨터 만져도 받고 또 이렇게 뭐 전화기도 다루어 봤으니까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컴퓨터를 주고 이거 이제 트레이닝해서 잘 받고 이거로 네 사업 툴로 써라 이렇게 했을 때 금세 배우겠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때 컴퓨터라는 거 처음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컴퓨터가 이제 지급되면서 이거로 보험 이제 손님들 앞에 설명하고 이걸로 보험 모든 그 쿼테이션 뽑아서 주고 일러스트레이션 뽑아서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니네들이 소개를 해라. 당황이 되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직업상 할 수 없이 배우기 싫어도 또 배우게 됐고 또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집에 앉아서 참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 시간 나면 연습하고 그냥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고 솔직한 얘기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나마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세 안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니어를 다루는 메디케어, 뭐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걸 도와주고 이걸 메디케어를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사람들 그 외국 친구들 만나면 제가 화를 낸다고. 왜? 당연히 너도 나도 똑같은 직업이야. 똑같은 직업이고 똑같이 컴퓨터가 필요하고 다뤄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걸 잘 못하고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도움 청하고 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냐는 거죠. 스스로 배워서 자꾸 해볼 생각 안 하고 내가 볼 때 시간도 어릴 때 많은데 뻔뻔히 놀면서 그리고 당연히 네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못해요 잘.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어떤 저의 절친 근데 그 친구가 뭐 지난해 9월 달에 세상을 떴지만 그 친구가 이토피아 사람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거의 한 십몇 년, 십몇 년 정도 정말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정말 저의 일처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니어들을 볼 때에 너무 안일하고 너무 의존을 하고 내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니까 왜? 지금 나이가 먹었다고 예를 들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 나이가 먹었다고 어떤 서류 같은 거 뭐 갱신하고 이러는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나이가 먹든 어제 태어난 아이든 지금 뭐 80, 90이 돼도 나라에서 흐르는 서류는 다 해야 돼요. 응?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있다면 가서 시간 되면 바꿔야 되고 또 팬데믹 때문에 가서 예방주사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 돼요. 응? 난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적으로 나라에서 하든 어떤 정부기관에서 정부에서 하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는 꼭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강제성을 부여하잖아.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가 뭐 예방주사 안 맞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 맞으라고 합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정말 그러한 나쁜 어떤 전염병에 전염되지 말라고 맞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은 흐를수록 더 발전되는데 앞으로는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편지 메일 오고 뭐 어떤 때 정말 이게 크레딧 카드 은행에서 비일 오고 무슨 통지서 올 적마다 나와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페퍼레스 종이 없애고 우리 메일 안 보낼 테니까 내가 이메일로 너 저기 컴퓨터에다가 온라인으로 보낼 테니까 그냥 그걸로 우리 거래를 할래? 그러든가 모든 비일이라든가 통지서를 그 온라인으로 받을래? 하고 자꾸 옵니다. 근데 뭐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메일도 없고 컴퓨터 킬 줄도 모르고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 이메일을 이용한다든가 누군가 뭐 또 뭐 혹시 남편이라든가 부인 중에 한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걸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본인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연락 제대로 못 받고, 예? 어떨 때는 정부에서 나는 편지로 보내주세요. 뭐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근데 어떤 그 정부나 어떤 규정에 이거는 편지로 안 가고 꼭 이메일이라는 거 온라인으로만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만 위해서 편지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제일 중요해요.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간단한 거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는 하다못해 이메일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알고 보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알면은 편해요. 모르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메일이라는 것이 하나 있으면은 결국 이메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메일은 결국 말하자면 우편 배달로 너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공적인 서류라든가 그 비리라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편지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엘렉트릭 전자로 편지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는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뭐 필요할 적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대부분 시니어들이 제일 필요한 게 메디케어였잖아요.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메디케어를 좀 편하게 관리하고 내 자신도 모든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알고 조금 내가 더 알아서 편해질 수 있다면 당장 이메일이라도 하나 오픈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메일 오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그러죠?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 핸드폰이라고 안 해요. 그건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여튼 전화기로서 그 셀폰으로도 다 이메일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답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꼭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없으신 분은 또 오픈하시고,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거를 좀 시간 내서 뭐 자식한테 배우든가 또는 아는 사람한테 배우든가 혹은 또 제가 또 온라인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든가 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픈하셔서 그거를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뿌듯해지잖아요. 나도 젊은 사람 대열에 끼었네. 나도 이메일 있어. 여보, 뭐 친구한테, 야, 너 이메일 있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소위 요새는 뭐 카톡들로 하겠죠. 예, 카톡을 하는 게 뭐 장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조금 귀찮고. 근데 이메일은 뭐 앉아서 조금만 연습하신다면은 장문에 편지도 보낼 수 있고 또 무슨 서류도
또 더 자세하게 보낼 수 있고, 왜냐하면 카톡이나 이런 텍스트 메시지,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이 서류가 오면은 그걸 프린트 하면은 안 좋아요. 그냥 시커멓게 나오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메일로 맞던 서류를 받으시면은 굉장히 그 원본하고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물 안에 제 개구리식이라고 말했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안에 무슨 송사리라든가 올챙이들한테 왕일지 모르지만 세상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금세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냇가로 가보죠. 냇가에 가면 메기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더 큰 지보다 더 큰 그런 어떤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물 안의 개구리식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설령 잘났고 내가 모든 하다 못해 진짜 무슨 어떤 학위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다 많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기여만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무슨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거는 결국은 꼴불견밖에 안 되죠. 욕밖에 안 먹어요, 상대방한테는. 왜 직접 앞에서 대고 욕은 못 하겠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수천 번의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배워서 사람들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면은 욕도 안 먹고 또 손가락질도 안 받고, 손가락질은 앞에다 대고 꼭 이렇게 손가락질 해야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합니다.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제발 이 세상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잘난 놈 못난 놈 절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난 어떤 프로파일, 이런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프로필이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판이나 이런 것 자체는 내가 먹고 살고 어떤 직장에서 자기 능력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전문적인 능력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좀 벌거나 어디 가서 무슨 자격을 대접을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면서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욕 안 먹고 남한테 미움 안 받고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박사고 박박사가 돼도 항상 자기 혼자 거만 떨고 외톨이로 이러고 살면 글쎄 겉은 아닌 척하지만 속은 외롭고 아마 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다 좋은 것 같죠? 대통령 된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계 보면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 자신은 이런 어떤 퍼블릭,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제대로, 먹고 싶은데도 제대로 가서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게 형식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굴레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난 놈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평범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어디를 가고 싶든 또 뭐를 먹고 싶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구독자가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79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한 280명 되겠죠? 근데 제가 그 한 달 전에는 107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지금 280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요. 힘이 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내가 이걸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이 힘으로 어느 정도 1000명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직접 우리 시니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어떤 우리 유튜브에 그런 어떤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제가 쇼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내보냅니다.
근데 물론 그 음악을 내보내는 것도 아무 음악이 내보내지 못해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허용되고 유튜브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제 뭐 하나 이렇게 그 내보냈는데 굉장히 금세 그 시청자 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인데 요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무슨 협박조로 너 그거 저기 뭐냐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저작권에 너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시비조의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경고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 그 지워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예,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저작권에 위반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또 미국 사람하고 그게 이제 서로 눈치예요. 그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모처럼 미국 사람 독자가 생기는데 아니다. 너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장난하기 싫어요. 그럼 내가 그거 한 가지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유튜브 파워가 올라가면 뭐 그때는 뭐 조금 항의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에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뭐 유튜브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미국 사람 독자하고 말다툼 말 그런 한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옛날 같으면 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보다도 지금 한 사람이라도 괜히 언짢하게 말싸움해서 그냥 나가거나 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유튜브 하는 내용이 또 딴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전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좀 아까워요. 시청한 숫자가 많이 올라갔지만 상관없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그러니까는 뭐 그 있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제 한 발자국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니어들에게 좀 더 젊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서 조금이라도 딴 사람들에게 신세를 덜 지는 예, 그런 방법들을 우리 서로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진짜 변했어요. 저는 옛날에 전혀 시니어들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게 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자기 손님한테는 잘하는데 한국 사람 시니어들한테는 왜 저렇게 냉정하지 하는 이제 냉정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아프도 받고 또 제가 또 현재 건강 상태도 아니니까 이제는 제가 마음 편했고 또 구독자들 분들이 또 이렇게 한두 분씩 또 좋은 구독자가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이래서 제가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답하지 않은 어느 정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전부 우리 시니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로 또 끊고 또 다음 또 유튜브에서 만나 뵙기로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또 좋아요 클릭 안 하신 분은 또 꼭 하시고, 예, 난 몰라서 못한, 모르는 게 어디서 한 번만 설명해서 들어서 클릭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니어와 저는 서로 협조하면서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뵐게요. 땡큐.